내 레스토랑 오픈 파티에서 남편이 내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내 얼굴을 적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물방울이 내 새하얀 셰프복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초대된 50명의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죠. 남편 준혁의 손에는 빈 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요리사 놀이? 그의 목소리는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고 처형은 핸드폰을 높이 들어 그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손님들 중 누군가는 작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눈빛뿐이었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니, 용서보다 더 확실한 것을 해주겠다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올해 38. 4년 전만 해도 저는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에서 수셰프로 일하는 촉망받는 요리사였어요. 하루 300명분의 디너를 책임지는 포지션이었고 주말마다 웨딩 피로연의 코스 요리를 총괄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국 퓨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젊은 셰프라고 평가받았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었죠. 업계에서는 3년 안에 헤드 셰프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30대에 헤드 셰프가 되고 40대에는 제 레스토랑을 여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파슬리도 트러플 오일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걸레였어요. 시댁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여기 구석 먼지 그대로잖아. 제대로 좀 해. 다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60 중반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교육자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충청도 시골 초등학교 교사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늘 우리 집안은 교육으로 3대를 먹고 살았다는 말이 나왔죠. 남편 준혁의 할아버지가 시골 학교 교장이었다는 게 그녀의 자랑이었어요. 네, 어머님.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완벽하게 학습된 반응입니다. 한때 100명의 주방 스태프에게 명령을 내리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잔소리에도 네, 어머님만 반복하고 있었죠. 제 무릎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아 시렸고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어요. 겨울이었지만 보일러는 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이 추위를 좀 타야 정신을 차린다며 가스비 아끼기를 강요했거든요. 모든 건 4년 전 준혁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35의 화가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화가 지망생이었죠.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과 미팅이 있어서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그림을 봤어요. 바다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푸른색과 회색이 뒤섞인 격렬하면서도 슬픈 그림이었죠.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검은 터틀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네, 감정이 느껴져서요. 파도가 슬퍼 보여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제가 그린 건데 이별의 순간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어요. 예술에 대해, 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지원 씨, 전 반드시 인정받을 겁니다. 제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진심에 끌렸어요. 호텔 주방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곳이었습니다. 효율, 비용, 수익. 그런 단어들로 가득한 세계였죠. 하지만 준혁은 달랐어요. 그는 순수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준혁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요리사라니. 품위가 없어. 하지만 제 친정 배경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아버지가 부산에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였어요. 지원아,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굴었구나. 사실 넌 참 좋은 아이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준혁이 형식적인 건 싫다고 해서 100명 정도만 초대했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3박 4일. 허니문 비용을 작업실 보증금에 보태면 안 될까? 준혁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 차. 지원아, 내가 회사 좀 그만두면 안 될까? 진짜 그림에만 집중하고 싶어. 준혁은 당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28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 제 월급과 합치면 충분했죠. 당신 꿈이 그림이잖아. 그만둬도 돼. 내가 벌면 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3년만 시간을 줘. 3년 안에 꼭 성공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하지만 3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준혁이 작업실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홍대 근처에 괜찮은 작업실이 나왔는데 월세가 300만 원이야. 보증금은 1천만 원이고 저는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의 월세 수입으로 그 돈을 댔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부산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월세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나왔죠. 고마워, 지원아. 여기서 좋은 작품 많이 그릴게. 준혁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작업실을 얻고 3개월이 지나도록 준혁은 전시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가? 이제 막 컨셉을 잡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 1년 차.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지선이 영국 유학 가는 거 알지? 그런데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처형 지선은 당시 32살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영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면 취직이 잘 된대. 근데 학원비가 좀 2천만 원 정도? 저는 제 적금을 깼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고마워, 지원아.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지선은 학원을 그만뒀어요. 영국은 너무 멀어서 마음이 안 가더라.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준혁이 큰 기회가 왔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지원아, 프랑스 루브르 근처에서 한국 작가 초청전이 열린대. 내가 초청받았어. 정말? 축하해.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준혁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항공료랑 체류비, 작품 운송비가 필요해. 5천만 원 정도?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전인데 작가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지만 준혁은 한국 작가들은 다 자비로 간다며 설득했어요. 저는 친정 상가의 임대 보증금 일부를 빼서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준혁은 3주간 프랑스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전시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 내 작품 사진? 잘 안 나와서. 그리고 너무 정신없어서 못 찍었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준혁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준혁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준혁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알람을 꺼주려고 핸드폰을 집었죠. 그때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오빠, 오늘 작업실 청소했어요. 다음 전시회 때 내 작품도 같이 걸어줘요. 발신자는 유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시회. 준혁은 3년 동안 전시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누가 새벽 2시에 작업실 청소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맥주 맛있었죠? 내일은 제가 저녁 살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 줄게요. 오빠 사랑해요. 메시지들은 계속됐어요. 준혁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키읔키읔 고마워. 넌 참 착하다. 내일 저녁 기대할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년간 제가 번 돈,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모두 이렇게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의 작업실은 사실 유리라는 여자와 만나는 공간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미행 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고객님, 남편분이 홍대 작업실에서 여성과 주 3회 만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나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준혁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작업실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탐정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작가라고 하셨죠? 근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속 준혁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작업실이라기보다는 게임방에 가깝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작업이 잘 안 풀려서 좀 늦었어. 준혁이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작업? 무슨 작업?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혁이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그림. 작업 말이야. 왜? 게임 작업 말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준혁. 나 3년 동안 바보였어. 당신이 그림 그린다고 믿었잖아. 근데 작업실에서 게임이나 하고 다른 여자나 만나고 있었네. 저는 탐정이 준 파일을 준혁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원아. 이건 변명은 됐어. 이혼하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준혁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지원아, 남자가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지. 우리 준혁이가 미안하대. 용서해줘. 어머님,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낭비한 거예요. 돈? 부부끼리 무슨 돈 타령이야. 그리고 넌 우리 집안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댁을 돕는 건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은 하되 제대로 하기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꿈도 되찾기로 했습니다. 3년간 주방을 떠나 있던 제게 다시 칼을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뎌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에 갔어요.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다시 익혔죠.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요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치웠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친정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사실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혁의 배신, 시댁의 횡포, 그리고 제 계획을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서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지원아, 이건 내 할머니가 너한테만 남긴 거야. 할머니가요? 그래. 결혼 전날 밤에 줬어야 했는데 내가 행복해 보여서 밀었었어. 근데 이제 필요할 것 같구나. 통장을 열어보니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한테만 쓰라고 하셨어. 절대 시댁에 말하지 말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지원아,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이혼하든 뭘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그 돈으로 저는 작은 비스트로를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골목 안쪽에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얻었어요. 시댁에는 비밀이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고, 밤에는 레스토랑 공사를 감독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왜 밤에만 오세요? 사정이 있어서요. 낮에는 못 와요. 아, 혹시 남편 몰래 하시는 거예요? 비슷해요.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3개월 만에 레스토랑이 완성됐습니다. 비스트로 루나.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루나는 달이라는 뜻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처럼 저도 다시 빛나고 싶었습니다. 오픈 파티는 한 달 후로 잡았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전체 연어 타르타르와 아보카도 무스, 수프 단호박 크림 수프, 메인 한우 등심 스테이크, 트러플 리조또, 디저트 라벤더 판나코타. 각 요리에 제 이야기를 담았어요. 연어 타르타르는 호텔에서 일할 때 가장 자신 있던 메뉴였고, 단호박 수프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맛이었죠. 한우 스테이크는 제가 꿈꾸던 레스토랑의 상징이었고, 라벤더 판나코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50장. 호텔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음식 평론가들, 투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시댁 식구들에게요. 오픈 파티 3일 전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 뭘? 토요일 저녁에 꼭 오셨으면 해요. 준혁 씨랑 지선 씨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시면 아실 거예요. 주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비스트로 루나? 이게 뭐야? 토요일에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비스트로 루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50명의 초대 손님이 모두 왔어요. 제 옛 동료 박 셰프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원아, 정말 내가 차린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응, 오빠. 고마워. 아니, 내가 고맙지. 내가 주방을 떠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데. 근데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 음식 평론가 이 선생님도 오셨어요. 지원 셰프, 오랜만이네요. 호텔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곳을 차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요리 잘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테이블을 밝혔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준혁, 지선이 들어왔어요. 3사람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그들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손님이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지원아, 이게 대체 무슨?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레스토랑이에요. 오늘이 오픈 파티예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너가? 네, 제가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언니 이거 돈 많이 들었겠는데? 네, 꽤 들었죠. 어디서 돈이? 제 돈으로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어요. 저는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비스트로의 오너 셰프 이지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 만에 다시 주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님들이 환호했어요. 오늘 준비한 메뉴는 제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코스 요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어 타르타르.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연어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아보카도 무스랑 조합이 예술이네. 음식 평론가 이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셰프, 3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단호박 크림 수프가 나갔습니다. 이 부드러움 좀 봐. 색깔도 예쁘고 맛은 더 예쁘네.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메인 요리가 나갈 무렵이었어요. 준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혁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원의 남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자리가 좀 우습네요. 준혁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아내가 셰프라고요? 레스토랑을 차렸다고요? 그는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 집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설거지는 또 얼마나 못하는지. 몇몇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준혁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 며느리가 꿈이 좀 컸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리사 놀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귀엽죠? 지선도 일어났습니다. 언니는 원래 상상력이 풍부해요. 호텔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손님들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준혁이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테이블 위에 물잔이 들려 있었죠.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요리사 놀이? 그리고 그는 그 물을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콸.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적셨어요. 눈이 따갑고 셰프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죠.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0명의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지선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아니, 분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습니다. 각오. 저는 천천히 얼굴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명확했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뭐? 이혼해요, 박준혁 씨. 파티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손님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확히 6개월 후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축하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셰프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건넸어요. 이제 당신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많이요. 그리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2층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강남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3년간의 기록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저는 두꺼운 파일을 변호사 앞에 놓았어요. 송금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외도 증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100%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1억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받으신 모든 금액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댁에서 받은 돈도요? 물론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추가로 청구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혁은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준혁을 다시 봤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지원아, 우리 다시.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혼인 기간 중 지원한 금액 전액 반환 2억 3,700만 원. 명예훼손 배상 5천만 원. 총 3억 8,700만 원.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건 피고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의 과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준혁은 제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었어요. 유망한 화가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총 7명.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같이 고소하시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준혁은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지원아,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우리 아들이 교도소에 가면 어떡해.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시댁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지원아,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도 준혁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곧 유명해질 거다라며 투자를 권유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처형 지선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낸 학원비 2천만 원도 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실제로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그 돈으로 명품을 샀거든요. 영수증이 다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묘한 기분이었어요. 복수의 쾌감?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레스토랑 운영에만 집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의 맛있어요라는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슐랭 조사관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스트로 루나 미슐랭 원스타. 6개월 전 약속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언론도 왔고 TV 방송국도 왔어요. 미슐랭 원스타 획득, 최단 기간 기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파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셰프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 오빠. 음식 평론가 이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지원 셰프, 6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내다니. 당신은 천재예요. 과찬이세요, 선생님.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웠어요. 앞으로 비스트로 루나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2호점, 3호점을 열고 언젠가는 미슐랭 3스타를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비스트로 루나는 이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차 있고 웨이팅은 항상 100팀이 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2호점을 열었고 부산에 3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리책도 출간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사러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요.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는 건 여전히 제 습관이었습니다. 한 수산물 가게 앞을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남자였습니다. 가까이 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죠. 40도 안 된 나이인데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원아.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지나쳐 걸어갈 뿐이었죠. 지원아. 잠깐만.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준혁의 모습이 작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제주 흑돼지와 제철 해산물 요리.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지원 셰프, 당신의 요리에는 자유가 담겨 있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자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분노에서, 그리고 복수에서조차 자유로워졌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행복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 삶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글 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